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데 독립운동가에 대해 많이 배웠는데 그분들이 어떻게 헌신을 하셨는지에 대해 많이 배웠어요. 그래서 다른 분들이 또 누가 있는지 알아보고 제가 알고 있는 사람들 중에 무엇을 더 했는지 더 알아보고 싶어서 지원하게 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1기 어린이 기자단 맞나요? 네, 오늘 우리 다 같이 태극기 보러 온 거 맞아요? 네, 그러면 오늘 독립기념하면서 태극기랑 관련된 역사 이야기 한번 둘러보러 다 같이 이동해 볼까요? 네, 가보시죠. 자, 그럼 이거 두 개를 보면 우리가 뭘 알 수가 있어? 경북에서도 3월 18일 날 만세운동이 있었고 충남 당진에서도 4월 4일 날 만세운동이 있었지. 이렇게 3일 만세운동은 딱 하루 일어난 걸까? 그러면 2달, 3달 동안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것처럼 전국적으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있는 곳이면 모두 다 만세를 불렀고, 그리고 이 태극기 말고도 또 신기한 태극기를 볼 수가 있는데 한번 옆으로 가볼까? 자, 이 태극기 진짜 신기한 태극기. 우리가 일본한테 나라 뺏긴 게 몇 년이라 그랬지? 1910년. 만세운동은 1919년에 있었잖아. 그치? 자, 그럼 10년 동안 사람들이 태극기가 집에 있었을까 없었을까? 없었겠죠. 그러면 태극기 말고 쉽게 구할 수 있는 국기가 어느 나라 국기였을까? 일장기. 그래서 이 태극기를 잘 보면 진관사라는 서울에 절이 있는데 그 절이 2005년에 칠성각이라는 건물을 보수를 할 때 나온 태극기래. 근데 그 당시 태극기를 구하기 힘드니까 여기다 어떻게 한 거야? 그렸어. 그래서 태극기를 만든 거야. 이걸 만든 사람의 기분이 어땠을까? 오, 그치. 일본한테 나라를 빼앗겼겠지만 우리가 이렇게 다시 나라 되찾겠다는 의지를 담아서 일본 국기를 태극기로 만든 거야. 근데 이 태극기는 워낙 그 모양과 이런 구성 자체가 특이해서 앞으로 이제 보물로 지정 예고되어 있어요. 자, 보물로 지정될 거예요. 태극기가 지금 제목 한번 읽어볼까? 뭐라고 돼 있어? 한국 광복군 서명 태극기 이렇게 돼 있지. 말 그대로 한국 광복군이 글귀를 남긴 거야. 이 태극기는 보면 알겠지만 1946년에 문수열이라는 사람이 자기네 속해 있던 부대를 떠나니까 그 아쉬운 마음을 담아서 부대원들이 글귀를 적어줬어. 근데 이게 몇 년도 거냐면 1946년도 거거든? 자, 우리나라 광복 몇 년에 됐다고 얘기했지? 46년에도 한국 광복군이 있었네. 왜 그럴까? 자, 나라 되찾았다고 끝난 거 아니지? 한국 밖에 있는 동포들을 어떻게 해야 돼? 다시 데리고 들어가야 되겠지. 임시정부는 그 당시에 우리의 역할은 이제 우리 동포들을 다시 국내로 송환하는 거, 다시 보내는 게 목표다 라고 하면서 한국 광복군한테 그 임무를 주고 한국 광복군이 계속 활동하게 했거든. 그 당시에 만들어진 태극기예요. 자, 그러면 그 문수열이라는 사람한테 서명을 써주면서 이 광복군들이 어떤 글귀를 남겼는지 한번 찾아볼까? 그런 것도 있고, 저 한자도 보여요? 건설. 굳세게 싸우자도 있지만 건설도 있어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중요한 거야. 나라는 되찾았으니까 또 뭘 해야 돼? 앞으로 되찾은 땅에 새로운 나라를 세워야 되겠지. 그런 마음도 있고, 또 어떤 게 눈에 보여요? 우리의 독립은 단결이다. 우리의 독립은 단결이다. 이런 글귀들. 그래서 앞으로 세울 새로운 나라에 대한 희망, 그리고 그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역할들을 이렇게 다짐하는 글귀들을 남겨놓은 한국 광복군 서명 태극기예요. 이 두 개를 보면 미국이든 중국이든 전 세계 한인들이 있는 곳이면 태극기를 들고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부대를 만들고 싸웠다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태극기 봤는데 마지막으로 독립군들이 들고 싸웠던 태극기들을 같이 살펴봤어요. 독립기념관의 태극기 한마당에 대해 소개해주세요. 태극기 한마당 아까 지나오면서 봤잖아요. 815개의 태극기를 우리 광복 60주년 되는 해에 광복절날 이렇게 815개의 태극기를 심어서 조성한 공간이에요. 태극기를 815개 심은 이유는 그 나라를 되찾겠다고 이제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독립을 위해 활동하셨던 분들 기억하자는 의미도 있고, 앞으로 우리가 전 세계에 각각 곳곳마다 태극기를 휘날리면서 우리나라 위상을 알리자는 의미로도 이제 조성한 공간입니다. 작가님이 나는 태극기입니다 책을 집필하게 된 계기는 무엇인가요?
독립기념관에서 이제 관람객들한테 독립운동을 알리는 전시나 교육을 하는 지 한 16년 됐는데 그때마다 다루는 주제가 태극기든 뭐 독립군이든 3.1운동 때마다 꼭 등장하는 게 있었는데 그게 태극기였어요. 아, 그 태극기가 우리나라 중요한 순간마다 등장을 했구나. 그럼 태극기가 그 자리에 있었다는 상상을 하면서 이야기를 전달하면 좀 더 생생하게 독립운동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나는 태극기입니다라는 태극기가 주인공인 책을 쓰게 됐습니다. 이 기사를 본 어린이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이 있나요? 독립운동이 옛날 옛적에 나라를 되찾기 위해서 노력했던 소년들의 일부 활동이라고 알고 있는 친구들이 있는데 선생님은 독립운동에 그 사람들이 왜 참여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자기의 친구나 가족들이 생명이 위협하거나 자유나 생명이 좀 존중받지 못한 상황에서 나라를 되찾아야 되겠다고 생각했다고 생각하거든. 자유나 평등이나 이런 가치는 지금도 되게 중요한 거잖아. 독립운동 보면서 옛날 얘기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저분들이 싸웠던 자유나 생명 중요한 가치들을 우리도 소중히 하고 그 정신들을 이어받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꼭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의 독립운동을 알리면서 가장 보람을 느꼈던 순간은 언제인가요? 보람을 느꼈던 적은 대표적으로 2번 정도 있었는데 우선 관람객을 만났을 때였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까 얘기했듯이 독립군 체험학교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 프로그램이 뭐냐면 우리가 독립군 하면 승리만 기억하고 유명한 사람 몇 명만 기억하잖아요. 그거 말고 그 독립군들을 싸우기 위해서 신흥무관학교라는 곳에 가서 어떻게 의식주를 이제 먹었고 어떻게 생활했고 얼마나 힘들게 자신의 삶을 희생하면서 했는지 그 체험을 하는 거였는데 맨 마지막이 소감을 적는 난이 있었어요. 근데 그 소감의 대부분 뭐 나라 되찾아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는데 그날따라 어떤 6학년 학생이 난 이렇게 독립운동 하신 분들 힘들지 몰랐다 이런 경험을 하게 해준 프로그램 만든 분한테 너무나 감사한다 이렇게 적은 적이 있어서 굉장히 그때 보람을 많이 느꼈고 2번째로는 제가 이제 안창호 부부에 대한 책을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제가 하고 있는 사업 중에 국외의 한글 학교에 이제 독립운동 책자를 만들어서 보급하는 일도 하고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옛날에 안창호를 만드는 거였는데 이제 미국에 가서 안창호 선생님 호손을 만난 적이 있어요. 이제 3번째 아들이 필령이신데 그분 같은 경우는 아버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본인을 임신했을 때가 이제 26년인가였는데 그때 아버지가 중국 가셔서 한 번도 얼굴을 본 적이 없는데 제가 이제 책을 쓴 걸 보여드리고 이제 전달을 해드렸더니 내가 직접 보지도 못한 저희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다뤄줘서 고맙다고 얘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는 일이 단순히 독립운동 알리는 일이 아니라 누군가는 꼭 기억해야 하는 일들을 그리고 누구를 잊지 않았으면 하는 일들을 계속 되살리는 일을 하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고 거기에 보람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극기를 배워서 즐겁고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또 친구들에게 오늘 배운 태극기에 대한 내용을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항상 태극기는 똑같을 줄 알았는데 선생님 설명하고 여러 태극기를 보면서 태극기 모양이 많이 달라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제가 그리고 앞에 그 태극기가 진짜 여러 개 있었는데 광복절을 기념해가지고 815개가 있다는 것을 친구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습니다. 그리고 친구들이 태극기가 항상 똑같을 줄 알고 있었는데 제가 친구들에게 꼭 태극기가 모양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어요.